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김병미 대변인 좀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요즘 참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원래 김병민 대변인 놀려먹는 재미로 네. 라이브 나오는데 네. 오늘은 그 칭찬을 하고 싶고요. 위로해줘드려야 앞으로도 됩니다. 정진하라는 의미로 네. 제가 김병민 대변인의 그 업무 추진비 카드 한도를 오늘 50만 원 증액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뭐 소고기를 드셔도 되고 네. 뭐 제사 음식을 드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쓰십시오. 예. 네. 자연스럽게 또 훅 들어오네요. 풍자가 네. 같이 가네요. 아, 소고기 뭐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소고기 먹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네.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약간 이제 공공의 적 같은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후보의 지지율 견인 1등 공신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원래 저는 제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원래 이게 사람들이 항상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네. 뭐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는요. 네. 서울시장 선거 치르기 직전까지만 해도 김정일 위원장을 거의 역적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승리하고 나니까 아니 뭐 네. 저런 위대하신 분이 있나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약간 위대한 느낌. 이기면 위대해지는 거고요. 지금 약간 위대한 이러다 지면 또 이제 역시나 이준석 이러면서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네요. 여의도가 이런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정하군요. 네. 네, 오늘도 충분히 할 말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연스럽게 앞에 저희 김혜경 씨가 과잉 논란에 대해서 네. 사과를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원래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고요. 원래 이제 본부장 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현수막까지 붙이고 민주당이 요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과연 그걸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김혜경 씨의 사과까지 이제 보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득 본 게 있나? 이거는 민주당이 과연 원하는 소기 검증의 목표를 달성했나?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공직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뭡니까? 원래 이재명 지사 시절에 시장 시절에 나는 원래 뭐 남들이 뭐 돈 해먹는데 나는 이걸 다 아껴가지고 뭘 하고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네. 남들은 다 해먹는데 나는 소고기 먹었으면 이렇게 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자질에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성남시장이랑 경기도지사 할 때 이만큼 해드실 수 있으면요. 대통령 되면 이만큼 해드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기감을 네. 국민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갔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희경 씨 관련해서 뭐 제보가 네. 많이 들어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당 차원에서 또 공격 포인트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김혜경 씨가 아니라 다른 이제 가족 일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다고 그때 이야기했고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걸 잘못 보도한 곳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상당히 유의미한 것들이다 생각했는데 네. 언론에서 취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제가 또 폭로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뭐 당 차원에서 이것을 이슈화하고 이러기보다는 언론의 보도를 아마 좀 기다리고 올 겁니다. 네. 검증 과정도 좀 보고 그럴. 뭐 저희가 검증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언론이 예, 검증하고. 그 저희한테 제보하려고 했던 분이 언론에도 동일한 제보를 한 거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김병민 대변인이 좀 미루고 갔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이거. 방금 이제 KBS 9시 뉴스에서 나왔던 네. 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도 추가 보도에 대해서 또 좀 야, 천하의 입장을 좀 이준석도 네, 이거 쉽지 말해주시죠. 않아. 저도 내용 몰라요. 그런데. 그래, 이게 아니, 낫다. 아니 9시에 보도해놓고는 갑자기 지금 와서 입장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럼 제가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계자들은 뭐 기소가 되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손실만 봤다. 그리고 주가 조작이 있었던 기간에는 거래가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가 거래가 없었다. 주식 거래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의 거래를 확인한 것만 40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주가 조작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해명은 거짓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왜 그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보통 우리가 작전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빈번한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것이 어떤 개연성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차에 따른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지 저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또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던 사안이니까 그런 걸 다 수사기관에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네. 지금 또 들려오는 게 검찰이 김건희 씨 그 출석을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소환 통보를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요청이 들어온다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단할 내용이겠죠.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의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뭐 감싸거나 이러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네.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됐던 보도가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면 적폐 청산을 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이제 발끈하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듣기에 따라서 보복 정치로 들리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적폐청산이 보복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을 흔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이 우리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응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보통 적폐청산하겠다 그러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적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적폐청산하겠다 그랬을 때 별 반응이 없는데 청와대가 가장 호들갑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의 대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었고 그러니까 청와대의 대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적폐청산한다는데 왜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까? 오히려 박수 쳐야죠.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1, 2년 동안의 국시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토착외구였고 시즌별로 자기들이 하던 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분열이라는 겁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네. 뭐 제가 뭐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네. 그동안에 저는 공격하려는 거예요. 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네. 분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우리를 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반응으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적폐라는 것이 네. 지금 대상도 구체화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적폐라고 하면 쌓여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네네. 이걸 일신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부나 해도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이번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분 업이 적폐청산이에요. 네, 그분 네, 특수부 검사로 원래 네. 거학과 싸우는 것을 20년 넘게 해오던 분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 도맡아서 많이 하셨고. 아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검사만 하던 분을 사실 이분을 그러면은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정치에 입문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당의 제1야당 대선 후보까지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네. 그분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분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청와대나 아니면은 여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한 좀 플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 정확히 딱 28일 남았습니다. 다 됐네요. 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여전히 오차범위내 박빙이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 윤석 열차에 힘을 실어줄 탑승객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네. 자, 저희가 열차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예, 윤석열 열차 기관차를 몰고 있는 윤석열 네. 후보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탑승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네. 예, 어떤 분들 좀 탑승을 시키겠습니까? 저는 한 분이 예.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저는 제가 뒤에서 이제 끌고 가고요. 네. 이번 주말에 예. 홍 대표님이 그 대구에서 네. 12일부터 저랑 같이 유세를 할 겁니다. 네네. 대구의 젊은 층에게 이제 유세를 할 거고. 두 분이 앞에서 끌어주고. 네, 제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뵀는데 네. 지금 탈까 말까 하실 것 같고.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어제 제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네. 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 네, 자, 이거 정말 오늘 자.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자, 안철수 안철수 후보. 후보. 이게 이거 하이라이트거든요. 과연? 이게 아이, 그러지 마요. 예.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뭐 약간 애매한 위치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모른다. 자세한 건 이따 또 여쭤보기로 예, 예. 하고요. 중도층 영원함. 중도층과 영원하면 뭐 당연히 저희가 소구하려고 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차가 통과하는 구간이 충청 장항선 구간, 전라선 구간, 예. 그 호남선 구간이거든요. 이거 주말에 출발하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 호남 그리고 2차 저희가 또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2차 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중심으로 돌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